헷갈리기가 더 많은 곳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두고 장고를 이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총선 성공을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집단 비판이 나왔던 당을 향해 뼈있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네 분 중에는 김근식 교수님 딱 한 분 맞히신 것 같아요. 불출마 쪽으로. 예. 김성애 소장께서는 왜 나올 거라고 보셨어요? 저 뭐 특히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장면도 그렇고 뭐 누구나 한번 당대표 돼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다가 막판에 몰렸을 때는 출마하는 길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음번 해임되는 순간 동작을에 공천은 없어. 이젠 넌 완전히 우리하고 남이야라고 선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반격을 한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의 성정에 대해서 예. 잘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소장님처럼 성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그 기자회견 장소만 보고 출마다 불출마다가 쫙 갈렸어요. 제가 뭐 남의 불행을 보고선 재밌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기자회견 전날 그러니까 몇 시에 당사에서 발표한다라는 걸 놓고 정치 고수들 사이에도 의견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 김성애 소장, 또 조수진 의원도 당사니까 이건 출마다 이러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날 똑같은 날 당사니까 이건 화합을 위해 불출마다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패널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그 뒤에 취재가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 원래는 소통관을 갈 생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소통관은 현역 의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국회 내의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출마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역 중에. 예. 그리고 그 장소를 대관하면 이름이 올라가는 데다가 현장에 와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현장에 없으면 기자회견장을 아예 빌릴 수가 없거든요. 아, 빌려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로 약조하는 현역 의원이 없어서 소통관을 빌리지 못해서 당사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하긴 저도 들은 소문 중에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전화를 많이 통화를 한 분들도 있고요. 전화를 여기저기 나경원 대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 대표를 이렇게 쭉 옆에서 뵙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돌파할 만한 의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수가 강건한 의지를 가지고 결사항전에 기세가 있어야 장수 옆에 사람이 모이죠. 죽더라도 난 가겠다. 근데 장수가 희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출마 선언을 할 타이밍을 한 두세 번 놓쳤죠. 놓치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고 사실은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날까지 돕고 있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예. 거기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그 연설문이나 이런 걸 도와줬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출마와 불출마 두 가지 원고를 다 준비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전날 네. 참모들하고 4시간 회의를 했는데 그 4시간 회의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출마 선언문, 불출마 선언문을 다 써서 그럼 밤새 고민한 거예요. 끝까지 본인의 출마 의지는 있었으나 이게 이제 어떤 관계 회복을 이루고 하려고 하다가 출마 타이밍을 놓쳤고 관계 회복을 해보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통화가 안 된 거네요. 뭐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두 개를 부여잡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밤샘 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그 사퇴할 결심. 그 결심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하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 본인이 무슨 정치적 결단을 하는 교수만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빙의가 된 거죠. 돼가지고 빙의가 돼서 밤새대니까. 저는 뭐 회견문을 2개 썼다라든가 출마 불출마 그리고 전날까지 밤새도록 고민했다라든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정말로 정치인 자격이 없죠. 뭐냐면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이렇게 늦어지고 뭐 근데 저는 그랬다면은 정말 나경원 의원이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망이다 정신. 예. 뒤의 과정은 뭐 미련의 끝이야 있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출마하라고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대요. 예.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그것을 접는 과정을 일종의 이제 이 관리를 해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나심이 또 변수다 이런 관측 나왔는데 뭐 역할 고민은 전혀 안 하시는 건지. 이미 뭐 지난번 불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컨택하시고 그냥 얘기를 하고 계신 그 정도면 그냥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뭐 낮술을 한잔 하면서 3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전직 의원들이신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게 정말 풀기가 어려웠다.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이고 남편 대신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는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뭐 당신에게 흔들릴 관계가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결정해라.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 문제로 그만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만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 여기서 갑자기 질문 하나. 왜 끝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나경원 오랜 의원은 인연 오랜 때문이에요. 인연 오히려 사고까지 그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방해가 된 측면이 있죠. 일각에서는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장면을 많이들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가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매섭게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렇긴 하네요.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법사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어떻게 푼 거예요, 그걸? 그게 제주죠. 야, 저렇게 하는데? 그게 제주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지금 평가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대표 나오는데 대통령이 또 핵심들이 한 발짝 앞에도 못 오게 그냥 막 수류탄 던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대통령 당무 개입 뭐 이거 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데 다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정치를 사선을 하고 원내대표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헷갈린 거예요.
진짜로 못 나오게 할까? 설마. 예. 윤 대통령은 절대 존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선. 예. 나경원 의원 아니라 누가 나와도 단 한 명의 현역 의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 견해로 누구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게 이럴 수는 있어도 저렇게 막.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처음부터 자기는 홀대받고 있구나. 자기는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몇 번 있었죠. 하기는 뭐 초청도 못 받았죠. 초청도 못 받았고 취임식. 그걸 또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서운하다고.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관전은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간접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내가 싸워서 극복하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것마저 무시당하고 이래서 결국은 불출마했다 실패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출마하는 경우와 불출마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그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되면 당대표에 당선이 안 돼도 정치적 체급을 얻는다. 그야말로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되는 거다. 물론 비윤이라는 프레임은 쓰겠지만 그리고 불출마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건 마음의 평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솔직한 얘기. 마음의 평온 쪽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권하시진 않았고.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저는 객관적으로. 제시만 한 거죠. 근데 왜 전화했대요? 의원님한테? 아니 사실 정말로 그 미리 정해놓고 모양새를 만든 게 아니고 끝까지 고민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아무튼 밤을 새고 결심을 하고 기자회견장까지 왔습니다. 밤 안 샜다니까. 맞죠? 아니 진짜예요. 그래. 좀 전해서 물어보고 싶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자회견문 역시 또 많은 해석을 낳았어요. 특히 이 부분이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게 윤 대통령 심기를 상당히 많이 건드렸을 거다. 왜냐? 윤 대통령을 어리석은 군주에 빗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해자로 봤다고 봅니다. 가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서 중요한 건 자기가 진짜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입니다. 예. 이 정당을 죽여서 반을 갈라서 반만이라도 가져가도 된다라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김기현 의원, 그리고 윤핵관, 대통령. 거기가 한 팀이니까요. 라고 나경원 의원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강조한 점은 굉장히 뒤끝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현 의원 인터뷰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냥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속담은 속담으로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속담 하나도 없다 이러시던데. 그건 속담이 아니라 우화고요. 예. 거기는 그 가짜 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드는 가짜 엄마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대 세력인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과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노골적인 거였다? 뼈 있는 거였다? 네. 저는 이분에 대한 그 논란은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좀 너무 좀 오지랖이 넓은 거라고 봐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오버하신 거예요? 네, 뭐 논란을 만듭니까? 저는 그때 기자회견문에 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친윤이니까 본인은. 근데 우리 다 친윤이잖아요. 아니 멀윤인가? 어쨌든 우리 다 친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대통령인데 이게 윤핵관이든 누구든 이 가짜 엄마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충신이 아니라 간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신입니다. 내가 진짜 엄마고 여기 가짜 엄마고 여기는 간신이고 내가 충신입니다. 솔로몬 대통령은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유인태 총장이 잘못 말씀하신 게 나경원 의원의 그 절절한 그 비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솔로몬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충심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대목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의 지시대로 자 100%로 해. 당원 100% 딱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후보는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김기현 싹 정리가 되는 이 질서 정연함을 창조하고 있는 군주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아, 지금 태양은 솔로몬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분이 만들고 있는 이 질서 일단 정연함이 솔로몬이잖아, 윤석열 대통령. 무기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제주의 같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자체에 대해서 강한 비난의 어조를 띄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역할 안 하겠다 했거든요. 나 개입 안 하겠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말을 뒤집고 누군가와 손 잡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맞서 싸워서 극복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소위 자칭 친윤에서 반윤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예. 어정쩡해졌단 말이에요. 어정쩡해. 솔로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군주 같기도 하고 애매한. 예, 그래서 그게 나경원 의원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을 덮자니 정말 그거는 인간적 자존심까지 스스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덮자니 예. 그거는 윤 대통령한테 무참하게 정치사에 없었던 세상에 출마를 저렇게 완벽하게 그냥 짓이겨 놓는 이 당사자로서 포기를 했는데 그 뜻에 또 반해서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하고 굳이. 손잡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다. 김문식 교수님. 저는 향후에 그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을 보고 향후에 내년 총선의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보면 안나연대는 묵묵부답으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측의 김영우 전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위로 문자 보냈더니 이모티콘이 왔대요. 스마일 이모티콘. 우리 정치인들은 누군가가 보내주면 다 좋게 이야기해줘요. 아니 그리고 그걸 아, 스마일인데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울 때 이모티콘 보내주세요. 항상 흐흐 하잖아. 아, 말하기 싫다. 아니 체리따봉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나연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응하면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비공개적으로는 김기현 대표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선 투표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전당대회 구도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김기현 승? 저는 뭐 아니 근데 지금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생각들이 다 보통 오래되셔요. 최수정님은. 근데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훅 뛴 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 판이 좀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죠. 안철수 의원을 이미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나경원 의원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밟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힘의 결집이 예. 김기현 의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 폭발력, 지지율 상승의 폭발력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 김기현 의원이 그래프 2, 띄는 거. 3%로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대통령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유권자가 누구냐면 100% 당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책임 당원으로. 네. 당원들은 집권 초기에 네. 윤 대통령이 준 신호, 깃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안철수 의원의 에너지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요 정도 에너지 뭐 16%포인트 뛴 거 갖고는. 국민 여론조사로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것도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당 지지층. 당원이 16% 뛰었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지지율 지표 있잖아요. 여기에 반토막 날 거예요.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당원으로 딱 해놓으면요. 내가 보기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와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누가 나와도 왜냐하면 유승민이 우리 나와도. 대통령이